안녕하세요, 건다운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집 두 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가볼 곳은요, 발산역 2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전철역 출구를 나와서 식당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2층에 있는데요, 이름도 매우 제주스럽죠. 탐나 통통 돼지. 주변은 고기구이집들의 치열한 격전장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와 함께 제주 향토 음식 몇 가지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따 맛보시죠. 원래 배꼽집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제주 고기 전문점으로 탈바꿈한 것인데요. 그래서 배꼽집의 자랑인 평양냉면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생맥주가 제공된다는 게 특색이고요. 실내는 깔끔합니다.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식 다다미 방이네요. 좌우로 넓은 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배꼽집의 기본 찬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공되고요. 제주 특산이라는 황게 양념게장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제주산 오겹살입니다. 아주 때깔이 곱죠. 일행들이 전원 도착하기 전에 목축임부터. 그리고 자동으로 제가 좋아하는 황게장이 땡기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꽃게장보다 황게장을 더 좋아합니다. 꽃게장은 껍질이 억센데 이 황게장은 아주 부드러워서 그냥 껍질째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크게 달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도 좋고요. 그런데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는 분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셰프님이시죠. 제주산 돼지고기 구이에 잘 어울릴 만한 술로 선택된 아마로네입니다. 적당한 산미와 함께 진한 구이 맛에 별로 밀리지 않는 강인함도 보여주죠. 이게 제주산입니까? 네, 제주산이요. 뭐 특별히 품종을 정해놔요? 아니면 그냥 제주산? 저희는 그 독특파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품종은 정해놓은 건 아니죠? 네네. 이 영상 보시는 시간이 시장한 때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날 그때의 그 기분이 다시 생각나기 때문에 조금 괴롭습니다. 일단은 소금만 살짝 찍어서 고기 본연의 맛을 느껴봅니다. 서교동에서 실속 있는 중식당 겸 주점으로 유명한 진진의 왕육성 셰프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뵙기 힘들었는데 이날은 특별히 먼 걸음을 해주셨네요. 배꼽집이 돼지갈비도 맛있죠. 펼쳐서 굽는 거 말고 이날은 뼈갈비로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베큐 하우스 가면 중백육 주문하는데 사실은 스페셜 주문하는 게 청남이에요. 배꼽집 발전점이 갈비는 뜯는 맛이다 하는 분께 제격인 구이겠죠. 과하게 달거나 짜지 않은 절제된 양념 맛입니다. 뒤에 나온 소 안심입니다. 양식당 스테이크로나 맛볼 수 있었던 안심을 한식 구이로 대중화시킨 게 배꼽집이 아닌가 하는 업소의 자부심이 있죠. 왕 셰프님의 말씀을 귀로 경청하면서 손과 입과 눈은 고기에 집중. 찰진 식감이 즐거워서 등심과는 또 다른 매력을 주는 게 안심이죠.
왕 셰프님이 들려주시는 외식업 현장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아주 재미있고 피가 되고 살도 되죠. 나중에 채널이 성장하게 되면 제가 유명 셰프님들 인터뷰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모아 올려볼까 계획도 합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할 줄 알아도 귀찮아서 안 해. 누구 하겠어? 탕수육은 1시간 있어도 안 깔아진다. 뭐 고기나 생선이나 이게 고기나 이렇게 올려놓고 어머니가 천적군은 천가지 만적군은 만가지 걱정이라는 이야기였고 제주 향토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메뉴는 고사리 육개장입니다. 육지식의 고추기름이 들어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개운한 맛이죠. 고기와 함께 고사리 등의 채소도 잘게 찢어 넣는 것이 제주식 육개장의 특징입니다. 제 몫을 덜어와서 맛봅니다. 국물이 걸쭉하게 보이는데 메밀가루도 풀어 넣는 게 제주식입니다. 메밀가루 풀어 넣어 부드러운 국물과 잘게 찢은 건더기 덕분에 아주 술술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얼큰하고 건더기가 굵직굵직한 육개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는 호. 제가 좋아하는 양곱창 전골도 맛봤습니다. 고기와 내장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가는 게 이 집 곱창 전골의 매력이죠. 그런데 정작 곱창은 좀 적은 게 항상 아쉬워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냉면이죠. 배꼽집의 평양냉면 그 솜씨 그대로입니다. 배꼽집에서 평양냉면을 먹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청출어람, 그리고 명불허전. 지난 10년에 걸쳐서 평양냉면계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몇 개의 오래된 전통업소들이 휘어잡던 이 판을 신진 세력들이 그야말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배꼽집. 배꼽집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맛이 가장 유사한 벽제갈비 봉피향이 되겠죠. 맛은 그에 못지않으면서 가격은 확연히 저렴하니까. 이날도 저를 실망시켜주지 않는 맛과 솜씨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제작하던 중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글쎄 한 달 전에 폐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렁탕 집으로 바뀌었다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망하지 않은 직접 맛을 볼 수 있는 제주산 흑돼지구이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담동도 경기 여파를 벗어날 수 없는지 이 큰 대로변에 소고기 무한제공집이 들어섰네요. 여기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흡사 새마을 식당스러운 외관을 갖고 있는데요. 제주산 흑돼지를 전문으로 하는 집입니다. 지역에서는 꽤 인기 있는 집이라는데 그래서인지 6시도 안 돼요. 좌석이 절반가량 차 있네요. 6시 3명. 입구 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사실 여자 말 잘 듣자는 이야기는 외식업에서 중요한 요소죠. 고객층이 젊어서인지 재치 있는 문구나 서비스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여름 장맛비는 계속 부슬부슬 내리고요. 방역수칙 강화되기 이전입니다. 제주산 돼지는 일반 돼지와 흑돼지 두 종류로 구분해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청담동이라서인지 주류의 스펙트럼 폭이 상당히 넓죠. 자리를 잡으니 서비스로 봉봉과 식혜를 내줍니다. 봉봉 참 오랜만이라서 그냥 맛봤습니다. 이 알갱이 씹는 맛이 참 어릴 때는 즐거웠는데요. 역할을 다한 캔은 고이 보내드려야죠. 미국 이민 시절에 생긴 습관인데 이게 나이가 들도록 떨어지지가 않네요. 이날은 그루지아산 와인을 협찬주로 곁들였습니다. 이 집은 코키지 프리인데도 잔을 서비스해 주는 것은 칭찬받아야죠. 구입하는 알루미늄 포일은 좀 아쉽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제주고기구이 상징과도 같은 멸치 젓국이 곁들여 나왔습니다. 어릴 적 흔히 보던 양은 쟁반에 기본 찬들이 한가득 담겨 나왔네요. 쌈채소와 뭔가 했더니 무생채 무침입니다. 진하게 양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익숙한 분들이 이어집니다. 제주고기라서 이제 고사리도 나왔네요. 요즘 유행인지 마요네즈에 와사비까지. 김치와 파김치, 미나리와 꽈리고추. 기본적으로 냉동 삼겹살입니다. 8, 90년대까지 일반적이던 이게 냉동 삼겹살 형태로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주 흑돼지 검은 털이 보이죠? 불판에 차곡차곡.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후추를 뿌려줄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처음 왔으니까 로마법을 따라야죠. 근데 고기 질이 좋아서 잡내는 없거든요. 꼭 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나온 기본 찬들을 거의 대부분 익혀주네요. 왜 재료들을 저렇게 불판에 쫙 깔까요? 포인트는 돼지 기름에 구워진다는 거죠. 식물성 식용유와는 달리 돼지 기름은 참 고소한 맛을 줍니다. 서양에서는 돼지 지방을 정제한 기름인 라드를 조리에서 중요한 재료로 꼽습니다. 그 고소한 풍미가 식용유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소 기름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도 높아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유리하고요. 키조개의 관자도 함께 구워봅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키조개 관자와 한우, 표고버섯을 합해 새로운 삼합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기구이와 이 관자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겠죠. 관자에서 스며나온 수분과 함께 돼지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릅니다. 사실 관자 그 자체는 특별한 풍미가 약합니다. 어떤 재료와 같이 익히느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자구이 취급하는 집들은 버터나 마가린을 써서 굽고는 해요. 자, 저만의 삼합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와사비 마요도 더 해볼까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면 또 다른 시도. 삼합이라는 게 뭐 대수인가요? 내 마음대로 적당히 섞으면 삼합, 사합, 오합이 되는 거죠. 누가 정해놓은 원칙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술안주용으로는 이렇게 멜젓국 보글보글에다가 적셔 먹는 게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 그 짭짤하면서도 콤콤한 맛 때문이겠죠. 관자구이도 멜젓에 담가봤더니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주고기니까 제주소주, 또 신고식. 이 어울림은 플라시보 효과가 더 크겠죠. 여성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추천받은 장미꽃 모양의 항정살입니다. 별거 아닌 아이디어지만 생각보다는 효과가 있다네요. 항정살은 씹을 때 살그랑살그랑 이 이빨이 파고드는 그런 재미가 아주 좋은 부위죠. 한동안 참 열심히 찾아 먹었던 항정살인데요. 근래에는 참 오랜만에 여기서 만나봅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못리저라고 김보애 씨가 운영하던 고깃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 항정살이 아마 장안에서 가장 비쌌을 겁니다. 이름도 항정살이 아니라 안살이라고 붙여놨었나? 얘는 다짜고짜 멜젓에 입수. 하긴 당시에 항정살 파는 집 중에서 제대로 부르는 데가 없었어요. 천겹살, 치맛살, 희한한 이름으로들 불렀죠. 이제는 수입산이 판을 치면서 항정살로 통일됐고 그 희소성이 적어지면서 화재에서도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집 인기 메뉴인 돼지 껍데기입니다. 주방에서 초벌구이를 해와서 불판에서 익혀주는데요. 근데 그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앞면 뒷면 고루 뒤집어가면서 구워줍니다. 껍질의 특성상 기름이 많이 나오고요. 기름을 빼주면서 고소하고 노릇하게 익혀주는 과정이겠죠. 그 틈을 이용해서 관자도 또 구워주고, 관자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사양 않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죠. 술도 바꿔가면서. 껍질이 거의 다 익어갑니다. 콩가루를 곁들일 양념장이 나왔는데요. 콩가루와 와사비 그리고 칠리 소스. 실제로 껍질의 양념 맛은 바로 이겨냅니다. 거의 다 익은 껍데기에 마무리로 산뜻한 맛을 주죠. 다른 집 껍질구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방층이 두껍게 살아있죠. 그래서 씹어보면 바삭함과 쫀득쫀득한 식감이 공존합니다. 야, 이거 꽤 괜찮은 메뉴인데요. 마무리로 돼지 껍데기 추천합니다. 제게 가장 인상적인 메뉴는 요거였습니다. 돼지 꼬리구이. 사실 저 돼지 꼬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살점은 거의 없고 뜯어먹을 것도 적어요. 차라리 족발을 뜯지 뭐하러 이런 걸 먹느냐 싶었거든요. 일부러 사먹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 없이 구워진 놈을 하나 잡아 들어서 뜯어 먹어봤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맛이 아니네요. 제가 기억하는 돼지 꼬리보다는 좀 더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이 집 꼬리가 특별히 맛있는 건지 아니면 제 기억에 꼬리들이 맛이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짜오지간 이날의 돼지 꼬리는 대성공. 볶음밥도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고기구이집의 마무리 볶음밥을 아주 좋아하죠. 근데 만드는 과정이 제가 기억하는 청주에서 먹던 돼지 불고기집의 땡밥하고 비슷하네요. 적당히 익은 밥을 다시 펼쳐서 위에다 치즈를 뿌리고 달걀 프라이를 얹고 김가루를 뿌려줍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두부, 청국장, 김치찌개, 두부와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김치찌개. 새콤함이 아주 강합니다. 청국장도 고기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구수함에다가 진한 맛이네요. 순두부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돼지고기 가른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양념 맛도 짭짤함하고 아주 칼칼합니다. 맛이 세요. 한 끼 점심에 뚝딱하기보다는 술자리에서 술안주를 곁들이면 더 어울릴 만한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렇게 장마철에 비 오는 어느 날 밤은 깊어갔습니다. 주룩주룩 비는 계속 내리고요. 디테일 서비스 좋네요. 화장실에서 재미난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즐거운 자리였고요. 그래서 내리는 비가 마냥 불편하지도 않네요. 집으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타고 빗속을 달립니다. 물줄기 참 묘하게 흘러내리네요.
무슨 생물체 같죠? 살아있네요. 마지막 정리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번 더 갔거든요. 다른 지인들과 몇 주 후에 다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달라져도 풍경과 음식은 비슷하니까 뭐 설명 간단히 가겠습니다. 전보다 튼실해진 무생채. 병따개를 찾았더니 이거라고 하시던데 이거를 어떻게 병을 따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디로 갖다 대서 제끼라는 얘기인지. 그랬더니 일행분이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3명이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궁리하다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기념으로 건배. 그런데 지인분이 알려주시기를 이 집이 보광동 잠수교집 카피캣이라네요. 저는 가보질 않아서 비교를 할 처지는 아니고요. 지난번엔 저 빼고 다 여성분들이었는데 오늘은 대부분 남성이라서인지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공깃밥에 요즘에 계란 하나당 700원이잖아요. 저희는 1,000원에. 주려고 아까 의뢰를 해놨는데 지금 와서 맛있게 마무리됐잖아요. 근데 애시장 껍데기에 다 치워야 돼요. 그쵸? 해봤으니 그 아이디어. 새우보다는 이런 게 낫더라고요. 새우도 안 먹더라고요. 건들지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겹상해갖고는 이제 뭐 더 먹을 거 없어요. 재방문한 소감은 지난번과 맛, 질, 서비스에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20분)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부분에 폐업한 식당을 덧붙인 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야 뻔하죠. 찍고 편집하는 게 아까워서. 아무튼 앞으로는 찍었던 식당이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